얼른 나오세요. 예, 5분 이내 끝내주세요. 대통령 지지율 연말 50% 하락.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게 홍준표 대표와. 예.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부터 이제 네. 추석 민심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추석 직후에도 뭐 최근에는 이제 바른정당의 주호영 그 대행이라든지 그리고 유승민 그 의원이라든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주로 그렇죠. 이제 보수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뭐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50%대로 이미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한 2달 전부터 얘기했죠. 9월 3주차 이후에 4주차부터 조금씩 반등을 해서 4주차가 언제 하면은 우리 추석 연휴 시기 직전에 주에 살짝 반등을 했다가 요거 뭐냐면은 8, 9일 날 우리 막바지 쉴 때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했더니 거의 70%에 가까워졌어요. 다시 올라가 버렸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 분석으로는 이제 북핵 이슈가 워낙 크게 컸는데 너무 오래 지속이 되었고 내부 이제 국내 이슈,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서는 과정 속에서 근데 민심이 많이 회복됐다. 그 5주간의 변화를 봐도 사실 10%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73%에서 66% 됐다가 70% 정도 다시 된 거예요. 네. 이게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변동했을 것 같은데 별 변동이 없어요, 사실. 예, 뭐 소개 드리는 것도 좀 민망한데 미끄러졌는 게 65%입니다. 어쨌든. 근데 정말로 50%대로 하락할 것인지를 조금 보자는 거죠. 네. 그 50%대로 하락을 하려면은 핵심 지지층이 완전히 붕괴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이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보자는 거죠. 그 핵심 지지층은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 위에 거하고 밑에 거가 각각의 지지층에서의 긍정평가 비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쭉쭉 미끄러질 때 9월 3주차까지도 90% 선이 붕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봐도 이거는 뭐냐면은 왼쪽은 긍정평가고 오른쪽 바에 있는 좀 연한 거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를 내보인 겁니다. 쭉 보시면은 격차가 뒤집힌 거, 저 부정평가가 더 큰 계층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보수층하고 한국당밖에 없어요. 요 같은 층이죠, 사실. 보통 이제 마진 자체가 20% 정도 이상이면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대 30%. 그러니까 유보층이 한 20%라고 치고 50%대 30%면은 그걸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마진을 봐도 20%를 밑에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60대라든지 60대 이상만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의 격차가 16%. 예. 긍정평가가 16%가 더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50%대로 떨어지려면은 적어도 영남권하고 5, 60대 중도층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지. 이게.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 마진 자체가 20% 밑에 10%대 선까지는 가야지 50% 후반까지 떨어져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안 떨어진다. 예. 근데 저 보수층, 그 다음에 한국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어쨌든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반대로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지만 보수층은 뭉치고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될 수 그렇게 볼 수 있는 있는 거죠. 보수층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고. 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뭉치는 것은 양면적입니다. 뭐냐면 뭉치는데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국정농단 전국 이전에는 모든 전국의 현안 조사를 해보면은 40대를 딱 갈라서 50대 이상은 새누리, 40대 이하는 그 민주당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뒤틀렸어요. 50대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 쪽으로 다 편입이 다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집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확보를 하려면은 자기 지지층을 기본적인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르게 보면은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어요. 60대 PK도 포함하기 힘들고 TK 정도
그리고 대구, 영국. 보수층. 네. 그러니까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네네. 그 지지를 하는 지역은 좁아지고 있는 거고 연령대도 좁아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안 좋은 네.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숫자 올라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행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태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표 확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동네에서만 이제 합리적인 노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선을 앞두고 광역은 제외하더라도 기초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지지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의 공세라든지 그런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키는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네.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코너에 몰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아무리 코너에 몰렸어도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만 이긴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수도권이라든가 그렇죠. 전국을 커버하지 못해도 그림을 그리면 왼쪽 편은 뭐 파랗게 된다든가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은 점점 대구로 경북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먹히는 층이. 네. 자기들이 열심히 지금 문재인 정부를 때리면 때릴수록 수치는 올라가는데 네. 수치는 올라가는데 그 수치가 올라가는 지역과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점점. 쭉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살짝 조금 내려가고 있죠. 눈에 보이시죠? 그래도 50%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당이 사실상 대선 이후에의 그 정치 각종 현안들을 공세적으로 합리적인 노선을 합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 공세를 사실상 대선 이후에 바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지만 쭉 보세요. 살살살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확 높아지지는 않아요. 확 높아지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홍준표 그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25% 선까지 올라서면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대하고 25%는 5%포인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5%포인트는 민주당의 지지층을 끌어내야지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도 사실상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지선을 앞두고 이제 정말로 이렇게. 근데 둘이 합쳐서 산술적으로는 25.6인데 자, 밑에 20하고 보십시오. 5.6. 이제 시너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합치면은 25.6%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른정당의 지지층을 구성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석을 해보면 20대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기본적으로 합친다 할지라도 바른정당의 지지층의 100%, 물론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가 가지를 않아요. 그 혹자는 그러면 무당층에서 합치면은 희망을 보고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무당층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전국에서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류는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 합계에서 플러스돼서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은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층의 일부를 가져와야 된다는 건데, 근데 민주당의 지지층을 가지고 오려면 기본적으로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현안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현안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단순 합계를 보여드렸지만 저 자체를 단순 합계를 끌어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최대치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추석 지나고 나서 그 지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더 많아질 텐데요. 각 지역별 정당 지지율과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 홍 후보, 안 후보의 그 득표율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그 후보 구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자들의 효과라든지 일부 이제 인물 효과까지 제가 고려를 해서 추정을 한 것인데요. 오른쪽 결과부터 먼저 보시죠. 너무 이제 국민이나 바른 한국당에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민주당은 총 17개죠. 광역자치단체장이 6개를 잃거나 3개를 잃을 지금
그 형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은 많이 해서 5개 지역, 그리고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이 전남 그 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있다는 표명을 했지만, 전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박지원 의원도 나온다 할지라도 전남 지역에서 좀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 바른정당은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여러 가지 욕도 먹고 있고 도정 지지율 자체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가 굳건한 편이거든요. 현직의 어떤 효과도 있고. 그래서 경합으로 본다고 하면은 0에서 1석.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렇게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남권이 핵심입니다. 대구 경북은 예. 현재 한국당이고 뭐 대구는 권영중 그 현직 지사가 또 출마할 것이라고 출마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매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도를 발표를 하는데요. 최고 탑은 아닌데 중상위권은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발표된 영남일보하고 리얼미터 조사에 며칠 전에 조사를 한 건데 권영진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야권을 좀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럼 영남권은 부산을 제외하고는 다 한국당 그렇습니다. 유리한 형국이네요, 지금.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제 서병수 시장이 피프 아시죠? 부산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다이빙벨 그 영화권도 있었고 그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고 저희들 이제 매월 그 지지도 조사에서 거의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정당 지지도라든지 현재 그 부산의 민심 그리고 19대 대선의 득표율 현황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영남권 중에서는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가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마진 자체가 19대 대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은 문 후보가 상당히 큰데 지금 현직의 김기현 그 시장의 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야권에 있어서의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울산에 있기 때문에 그 진보층,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그 잠재적인 후보군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5개가 6개가 안 되면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예. 6석을 가져오고 있다고 그랬죠. 6개를. 제가 봤을 때는 최대가 5개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북은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에. 대구 경북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대구는 김부겸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성구하고 다른 뭐 달서 이쪽의 보수적인 층을 다 합치면은 판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비록 김부겸 후보가 정말 이게 장관직을 던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대구는 힘들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확실하다. 경남도 매우 우세 정도는 아니지만 경남도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 다만 부산은 이 빨간 색깔과 반대로 민주당이 가져갈 공산이 크고 울산은 조금 한국당에 손을 들어주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영남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최문순 지사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선 직전에 평창 올림픽이 진행이 돼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면 강원도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긴 하지만 새누리당 인물도 사실 이제 면면을 보면 없어요. 사실은 지금. 김진태 나오지 않을까? 김진태? 그래서 영남권을 다 먹고 강원하고 충청 일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6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청도 따져보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져보시기 힘든데 충청은 민주당이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정도 숫자의 규모를 가진 정당이 이렇게 한 지역에만 몰리는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보수 진보를 또 오면은 이렇게 선을 쫙쫙 놓으면 이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 지역이라든지 그 이념을 탈피를 해서 좀 넓히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지 않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또 현실의 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또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판단이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계속 찔러가면서 네. 글로 가는 거예요. 무척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홍준표 그 대표라든지 그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면서 뜨거운 물에 서서히 뜨거운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수 진영 네.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디 액션! 웃음과 행복이 꽃불 지니고 순간순간이 즐거운 곳 철학인문화대학교 지혜학교 혹시 이런 학교 어때요? 철학인문학대안학교 지하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쪽은 긍정평가고 오른쪽 바에 있는 좀 연한 거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를 내보인 겁니다. 쭉 보시면은 격차가 뒤집힌 것, 저 부정평가가 더 큰 계층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보수층하고 한국당. 한국당밖에 없어요. 요 같은 층이죠, 사실. 보통 이제 마진 자체가 20% 정도 이상이면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대 30%. 그러니까 유보층이 한 20%라고 치고 50%대 30%면은 그걸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마진을 봐도 20%를 밑에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네. 60대라든지 60대 이상만 예.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의 격차가 16%. 예. 긍정평가가 16%가 더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50%대로 떨어지려면은 적어도 영남권하고 5, 60대 중도층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지. 예, 이게.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 마진 자체가 20% 밑에 10%대 선까지는 가야지 50% 후반까지 떨어져요. PK도 포함하기 힘들고 TK 정도 그리고 대구영구. 보수층. 네. 그러니까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네네. 그 지지를 하는 지역은 좁아지고 있는 거고 연령대도 좁아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안 좋은 네.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숫자 올라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행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태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표 확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동네에서만 이제 합리적인 노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 지선을 앞두고 광역은 제외하더라도 기초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지지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의 공세라든지 그런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키는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네.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코너에 몰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아무리 코너에 몰렸어도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네, 너무 오래 지속이 되었고 내부 이제 국내 이슈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서는 과정 속에서 근데 민심이 많이 회복됐다. 그 5주간의 변화를 봐도 사실 네. 10%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73%에서 66% 됐다가 70% 정도 다시 된 거예요. 네. 이게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변동했을 것 같은데 별 변동이 없어요, 사실. 예, 뭐 소개 드리는 것도 좀 민망한데 미끄러졌는 게 65%입니다. 어쨌든. 근데 정말로 50%대로 하락할 것인지를 조금 보자는 거죠. 네. 그 50%대로 하락을 하려면은 핵심 지지층이 완전히 붕괴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이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보자는 거죠. 그 핵심 지지층은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 위에 거하고 밑에 거가 각각의 지지층에서의 긍정평가 비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쭉쭉 미끄러질 때 9월 3주차까지도 90% 선이 붕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 네. 또 전체적으로 봐도 이거는 뭐냐면은 왼쪽 얼른 나오세요.
예, 5분 이내 끝내주세요. 대통령 지지율 연말 50% 하락.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게 홍준표 요즘, 대표와, 예. 예.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부터 이제 네. 추석 민심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추석 직후에도 뭐 최근에는 이제 바른정당의 주호영 그 대행이라든지 그리고 유승민 그 의원이라든지 그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주로 이제 그렇죠. 보수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뭐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예. 50%대로 이미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예. 한 2달 전부터 얘기했죠. 9월 3주차 이후에 4주차부터 조금씩 반등을 4주차가 언제 하면은 우리 추석 연휴 시기 직전에 네. 후에 살짝 반등을 했다가 요거 뭐냐면은 8, 9일 날 우리 막바지 쉴 때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했더니 거의 70%에 가까워졌어요. 다시 올라가 버렸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 분석으로는 이제 북핵 이슈가 워낙 크게 컸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안 떨어진다. 예. 예. 근데 저 보수에서 보수층 그다음에 한국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어쨌든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반대로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지만 보수층은 뭉치고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될 그렇게 수 볼 수 있는 있는 거죠. 보수층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땅 지지층이 지지층. 보고- 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뭉치는 것은 양면적입니다. 뭐냐면 뭉치는데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국정농단 전국 이전에는 모든 전국의 현안 조사를 해보면은 40대를 딱 갈라서 50대 이상은 새누리, 40대 이하는 그 민주당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뒤틀렸어요. 50대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 쪽으로 다 편입이 다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집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확보를 하려면은 자기 지지층을 기본적인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르게 보면은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어요. 60대